자, 김건희로 한번 가볼까요? 요즘 단독 많이 나옵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수사팀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그때 김건희가 출석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했던 게 아니라 검찰총장의 부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성윤 의원이 나와 있었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있는데 그때 어쩔 수 없이 서면 조사를 하면 합니다. 근데 서면 조사는 주가 조작 1차 시기 공소시효 지난 것만 답을 했다. 근데 어제 단독 보니까 뭐냐면 과거 2021년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이 김건희 소환에는 이견이 없었고 당연히 소환해야 된다. 우리 같은 사람도요 뭐 서면으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없죠. 심지어 지금 마차님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걸 검사들이 다시 수사라고 내려보냈어. 잡아가! 그런데 물어본 거를 A를 물어봤더니 의도적으로 피해서 B를 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견이 없었고 불기소 판단도 없었다는 단독이에요. 그러니까 그 김건희한테 그 서면으로 질문지를 보낼 때부터 그러니까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거죠. 지금에 와서 뭐 그때 발송했었던 그 질문지의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1차 주가 조작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실제 혐의를 입증하기는 부족했다 뭐 이런 소리도 있는데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그 서면 그 조사 단계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인 의지는 없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온 회신 내용을 보고 이게 더 수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지만 검찰 내에서 그 정도 용기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더라.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환이나 뭐 이견이 없고 불기소 판단도 없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윤석열은 계속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너무 심하게 수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심하게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었겠죠.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정부를 보나 국민들을 보나 어디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는 게 검찰이 4년간 서면 조사 한 번 한 거 그거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 외에는 그 서면 조사 한번 한 거 외에는 내부적으로 어떤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 서면 조사라는 건 사실 받는다고 해서 내가 직접 쓰지도 않아요. 김건희 정도 되면은 변호사가 쓰지 그걸 김건희가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가 2주년 기자회견 할 때 전 정부에서 그 도이치 같은 뭐 모터스도 아니야. 도이치 같은 뭐 하면서 그때 뭐 자기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뭐 집사람의 뭐 이거를 뭐 탈탈 털었다. 치열하게 수사했다라고 예, 이제 예. 아까 보여드렸던 동아일보에 헤드라인이 저건데요. 사실은 검찰이 4년간 서면조사 한 번인데 이것도 서면조사라고 하는 게 불가피한 경우 있죠. 환자일 수도 있고 직접 못 나오니까. 근데 주가조작 사건은 중범죄입니다. 근데 저 서면조사가 질문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일종의 소명 자료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만 답장을 해서 그 당시에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되죠. 소환조사에 이견이 없었고 그 상황을 윤석열이가 기자회견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찍들이 그걸 믿는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또 민주당이 선동하려고 수사 특감하자고 한다 이 이야기예요. 대통령이란 놈이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국민 향해서. 대통령이 국민 향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면 그건 탄핵 사유입니다. 그 상황이고요. 김건희가 헤드라인 한번 봐봐요. 경향신문 헤드라인. 라이브로 모습 보임. 유튜브냐? 라이브로 모습 보인 김건희 저거 그러니까 뭐냐? 저 라이브로 보였다는 저걸 보고 한참 고민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저게? 처음에 김건희가 나올 때는 시간차로 6시간 후에 사진 공개했던 거 예. 기억나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생방송에 나타났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단계적 확대, 뭔가 계획이 있는 것처럼. 저것만 보면은 우리나라에 김건희보다 더 거대한 인물이 없는 것 같아요. 김건희가 방구만 껴도 막 엄청난 뉴스가 될 것처럼
뭐 김건희가 활동을 시작하는 게 처음에는 비공개로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비공개를 했지만 6시간 이후에 사진 공개하는 방식 그리고 생방송으로 공개하는 방식 이렇게 점진적으로 지금 확대해 나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김건희가 뭐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속에 일단은 발가락 하나 집어넣어봐. 사람들이 많이 화를 안 내네? 화를 내도 마찬가지겠지. 그래가지고 단계적으로 이다음에 이제 종아리까지 보여줘.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좀 반응이 뭐 괜찮은 것 그다음은 같으면은 안 그 다음에 몸뚱아리 전체를 보여줘. 그 다음에 대가리 보여줘. 이 순서대로 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국민들 여론이죠. 범죄 혐의자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뇌물성 금품 고가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동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이 마누라가 실제로 대선 전에 경선하기 즈음에 대국민 사과 한번 발표하잖아요. 예. 그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허위 경력 이력 때문에. 그 후로 김건희는 대선 때 나타나지를 못했죠. 그 김건희가 소위 뇌물 받는 장면이 영상으로 나와 있는데 갑자기 나와갖고 처음에는 사실 6시간 후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야금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 전에 왜 김건희 그 다음 6시간 후에 공개하던 게 나중에 김건희가 동영상으로 나오진 않았고 바로 사진으로 나왔던 행사가 있었고요. 어제는 아예 생방송에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인데 국민들 보기에는 기분 나쁜 거죠. 김건희 부부가 뺨 때리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그 6월 6일 그 현충일 추념식의 그 모습을 드러냈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김건희의 그 코스프레라고 합니까? 아웃핏이라고 하잖아요. 그 복장 자체가 굉장히 도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두 사람의 얼굴을 가리고 보면 누가 대통령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똑같이 양복을 입고 똑같은 자켓에 똑같은 흰색 와이셔츠에 똑같은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도발적인 거예요. 누가 이 나라의 권력자가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하는 그런 메시지죠. 그리고 가뜩이나 보수 쪽의 지지를 받는 입장에서는 어르신들 저렇게 똑같이 입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아니 영부인으로서의 위치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되는데 본인이 굉장히 그 남자처럼 입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 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 사진은 범죄 가족의 본부, 본인 부인. 장모는 지금 석방이 됐겠지만 거기다가 장모만 세워놓으면 참 환상의 그림이다. 아유, 이것도 있어요. 김건희 논문 검증이 28개월째 결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숙대. 뭐 그 정도로 김건희의 학문적 깊이가 뭐 깊다 보니까 다들 해석이 어렵겠죠. 아니 박사님이 보완이라고 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보완이 철저해야 되니까 한 글자 한 글자 깊게 지금 해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 승명여대 총장이에요. 저 사람이 장윤금 씨. 지금 연임한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거 봐주면서 연임 언니하고 콜 했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숙명여대 동문들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저번에 새날 방송에 그 숙명여대 민주동의회 분들 나오셔갖고 네. 그때 알려준 게 저거예요. 표절이 똑같은 부분이 빨간색입니다. 사실 저거는 표절이라고 부르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복사. 컨트롤 CV지, 컨트롤 그렇지. CV. 복사죠, 복사. 네. 저 정도 되면. 어저께 이성윤 의원이 나와서 김건희 종합특검법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수사 인력이 100명이다. 굉장히 자극적이죠. 혐의가 큰 카테고리 7개니까요. 김건희 7대5. 이야.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검사를 10명 붙이고 수사 인력을 9명씩 붙여서 각 의혹별로 털어보겠다 이건데 좀 규모가 큰 거는 20명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100명 하겠다는 건데 수사 한 번 더 인력. 읽어드릴게요. 김건희 7대 의혹. 네. 도이치모터스 기타 상장, 비상장 회사 관련 주식 거래에 있어서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대통령 공관의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및 사전 답사 동행, 명품 가방 수수, 김건희 일가의 서울 양평 고속국도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허. 예. 여기다가 플러스 하나가 있습니다. 관련한 공무원의 비리까지. 양평군청 그렇죠. 뭐 많이 있겠죠. 더군다나 인수위 때 고속도로 종점 바꾼 것도 털 거예요. 예. 자, 오늘 윤건영 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
그럴 줄 알았어. 이야기 들어보면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도 방문하는데 인도 측 요청, 그 다음에 전용기 타고 가는 부분, 김정숙 여사는 안 가고 싶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갔다는 내용과 그 기내식이 6천만 원짜리다. 요 내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한항공이 견적서 던져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청와대도 아니고 문체부에서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장관까지 저렇게 기자회견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모디 총리가 보냈다는 초청장의 그 원본까지 들고 나와서 도정환 장관이 다 발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배현진이 정말 국회의원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페이스북에 쓰는 글을 보면은 이거는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반박 자료를 내서 정확하게 자료를 내밀잖아요. 본인이 초청장을 못 내미네 해서 초청장을 공개를 네. 했어요. 그랬더니 에이 이렇게 초청장 내밀라고 했더니 뭐 걸려들었네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와 진짜 송파는 왜 저런 사람을 또 예. 국회의원을 뽑았나 싶은 생각도 들면서 오늘 아침부터 도정환 장관이 굉장히 화가 나 있더라고요. 예, 봐봐요. 오늘 나온 핵심은 뭐냐면 김정숙 순방 기내식이 6,292만 원이다. 먹은 것만이라고 선동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 중에 4,125만 원은 거기가 인천공항이 아니잖아요. 네. 성남공항입니다. 운송료, 보관료까지 포함되어 있던 거고 인도가 꽤 멀기 때문에 왔다 갔다 총 비행기 안에서 사식한 거예요. 사식. 4번 식사를 네 한 번.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 합쳐봤더니 김정숙 여사가 먹은 거는 1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근데 이 논란이 지난주부터 있었는데 이거를 왜 그러면 문체부나 대한항공에서 빨리 내놓지 않았는지 저는 대한항공도 좀 협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게 기내식비로 계속 6,300만 원 정도 썼다고 난리를 치는데 저라면 정말로 이 돈을 그렇게 쓸 수 있었다면 기내식으로 안 써요. 인도 가서 초호화로 먹으면 되지 뭐 기내식에 이렇게 돈을 쓰냐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대한항공 입장에서도 자료를 내는 건 굉장히 곤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한항공이 그 임무를 수행을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똑같은 일을 했는데 자기가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덜렁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래 자료를 제출하면 윤석열 정부 엿먹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그냥 다 모른 척 모든 자료는 각 거래했던 정부에 다 넘겨줬으니 정부끼리 알아서 하세요 하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건 영업 기밀일 수도 있어. 거기다가 이게 어떤 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내식만 한 1,500만 원 정도 먹었다는 이 문구도 굉장히 자극적으로 들립니다. 근데 이 기내식의 기준이 우리가 보통 이제 이코노미석 그 가면은 이 도시락에다가 이제 물 한 병에다가 나오는 그 정도 기내식을 생각하면 그게 1,500만 원이라고 엄청 깜짝 놀랄 만한 건데 보통 1등석 중심으로 이제 설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코노미석에서 먹는 기내식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고 거기다가 소량만 제공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내식에 그 납품되는 게 뭐 500명, 명이다. 1,000명 이렇게 납품이 되는 거면 훨씬 더 비용이 저렴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탑승하는 인원이 작으면 30명, 많으면 50명, 100명 정도잖아요. 그러면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기본 1등석 그 들어가는 단가가 10만 원짜리면 보통 그렇게 작게 들어가면은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그 비용들이 있는데 그런 거 싹 다 무시하고 너는 5만 원, 서민들은 5만 원짜리 먹었는데 김정숙은 30만 원짜리 먹었네? 초호화야.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지들은 기내식을 그렇지. 뭘 먹었는지부터 밝히고 나서 욕을 해야 되는 저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더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들어가는 와인부터가 더 비싼 게 들어갔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죽하면 이제 윤건영 의원이 이제 배현진한테 계속 저격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윤 대통령이 전용기 좀 태워봐가지고 제발 좀 가르쳐라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배현진이 김진표 의장하고 같이 국회의장단 이 무슨 회의 때문에 따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한 일주일 한 열흘짜리 본인 거기에 안 따라가도 되는 사람 따라가서 도대체 얼마 썼는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배현진이 거기 왜 갑니까? 윤석열의 그 대통령실이 윤상현한테 화를 냈다는 설도 있습니다. 당연히 김건희 그 까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하다.
좀 오래전 이야기지만 나는 인도가는 왔다 갔다 비행기 안에서 그냥 밥 먹은 게 전부인데 어떻게 나한테 6천만 원어치 다 먹었다고 뒤집어 씌우나. 그 문 대통령이 참다 빡이 쳐가지고 연속해서 페이스북을 2번 쓰는 사태가 발생. 이제 밥 먹는 이야기가 그렇게 이제 그때 청와대가 책정한 것도 아니고 문체부 소관이었고 그 견적서는 대한항공이 들고 오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명이 되니까 이제 화려한 옷을 입었다 갖고 난리를 치는 건데 사실 우리가 그 이야기 되게 많이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부인이 입는 옷은 의상 외교라는 게 분명히 있다. 그 상대방의 그 나라에 있는 브랜드를 입어준다거나 그 나라에서 좋아할 만한 걸 입어줌으로써 호의적 관계를 만드는 데 쓴다 그랬더니 막 사치랑 엄청 하는 것처럼 어쨌건 나는 김건희가 지금 저렇게 순방비를 다른 정부보다 한 1년에 한 300억 더 썼다고 하면 뭘 처먹고 뭘 입었고 뭘 했는지 까야죠. 그렇죠. 되게 열받네. 그게 대한민국 현재 보수의 현실이고요. 이쪽에 답을 하잖아요. 기내식비가 얼마다? 그러면 이제 그건 됐고 그다음에 옷 논란이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 지금 댓글창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 막 갈라치기 이야기하면 그런 거 대꾸하지 마세요 하는데 대꾸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프레임을 저쪽에서 걸었기 때문에 내가 대꾸를 안 하면 문 대통령이 대꾸를 안 하면 기정사실화 돼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대꾸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저쪽이 허위 주장을 해요. 그럼 내가 대꾸를 해줌으로써 반박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꼬리에 꼬리를 물지. 저 타블로 사건 같은 거 비슷한 거예요. 최근에 그 대통령 강용욱 씨가 뭐 이렇게 해명을 했잖아요. 그럼 그걸로 대충 상황이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투리 하나를 계속 잡아요. 그게 이재명 대표가 싫어했던 갈라치기입니다. 공통점이 99%인데 조금 생각이 다르면 이 새끼는 수박인 거예요. 다 똑같아 구조가. 대한민국 사회가 그래. 여기 휘둘리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주제랑 상관 별로 없는 건데 이화영 부지사 유죄건에 대해서 이 바로 앞에 있는 데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1분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9년 6개월 나왔어요. 15년 구형했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이화영 마지막 공판이 있고 몇 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국정원 문건 이런 게 나온 거예요. 판사 그 문제는 2심 가서 따지세요. 마지막 재판까지 나온 이야기 갖고만 판결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번 재판에 다툴 사안이 아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 이화영은 그 쌍방울한테 뭐 어떤 그 대납을 한 게 맞는 것 같다. 이 정도 판결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화영이 유죄를 받으면 이재명 대표도 유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다른 판사 입장에서는 그 후로 새로 추가된 증거들은 2심에서 따로 다투세요라고 말한 거 보면 비판할 지점 엄청 많거든요. 실제로 재판 연기할 수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선고를 연기할 수도 있었고 또 실제로 1심이 대한민국 형사사건에서는 1심이 거의 대부분까지 비슷하게 간다는 측면에서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유독 하나 비판할 지점은요. 증거 하나 없이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 번복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주장만으로 검찰이 북한을 압수수색할 수는 없으므로 검찰의 주장을 증거 없이도 이화영 유죄 때렸다는 지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부 하겠습니다.